안녕하세요. 우리는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거나 가족이 최고라는 말을 들으며 자랍니다. 하지만 통계와 심리학적 연구는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범죄, 배신, 그리고 깊은 상처는 낯선 사람이 아닌 가까운 사람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간 심리와 사회 구조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1. 통계가 말하는 무서운 진실. 범죄 통계의 현실. 살인 사건의 약 80%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 성폭력 사건의 75% 이상이 지인에 의한 것. 가정폭력은 여성 살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 아동학대의 90% 이상이 가족이나 친족에 의해 발생. 이러한 수치들은 우리의 직관과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의 낯선 일을 두려워하지만 실제 위험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경제적 피해의 실상. 사기나 금전적 피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폰지 사기의 대부분은 친구나 가족을 통해 전파되며 투자 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뢰하는 사람의 권유로 피해를 당합니다. 버나드 매도프 사건에서 보듯 가장 큰 금융 사기들은 모두 신뢰관계를 악용한 것들입니다. 2. 심리학적 메커니즘. 왜 가까운 사람이 더 위험한가? 신뢰의 역설. 인간은 생존을 위해 타인을 신뢰해야 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하지만 이 신뢰야말로 우리를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방어막을 내리고 비판적 사고를 중단하며 경계심을 늦춥니다. 이는 진화적으로 필요한 적응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불균형.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 두려움, 욕망, 일상 패턴, 금전 상황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불균형은 그들이 우리를 조작하거나 해치려 할 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낯선 사람은 우리를 해치려 해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지만 가까운 사람은 정확히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기회의 문제. 범죄학에서 말하는 기회 이론에 따르면 범죄는 동기와 기회가 만날 때 발생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에게 접근할 기회가 무한히 많습니다. 집 열쇠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일정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언제 취약한 상태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나 배신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3. 감정적 조작. 가장 교묘한 무기. 죄책감과 의무감의 악용.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의 감정을 가장 잘 조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인데, 친구 사이에, 지금까지의 정 때문에라는 말로 우리의 합리적 판단을 흐립니다. 이들은 우리의 죄책감, 의무감, 충성심을 무기로 사용하여 우리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듭니다. 가스라이팅의 위험성. 가까운 사람에 의한 가스라이팅은 특히 위험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지며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예민한 거야 라는 말들이 반복되면서 피해자의 현실 인식 능력이 왜곡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조절. 많은 경우 조절과 조작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과도한 간섭, 통제, 감시가 관심과 애정으로 둔갑하여 피해자는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라고 믿게 됩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은 관계 패턴을 정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4. 사회적 은폐 메커니즘. 체면과 명예의 함정. 우리 사회는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외부에 드러내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집안 망신이라는 말로 피해자를 침묵시키고 가해자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가까운 사람들이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증인과 증거의 부족. 가까운 사람에 의한 피해는 대부분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며 외부 증인이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피해를 호소해도 가족 간의 일, 연인 사이의 다툼 정도로 치부되어 제대로 된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5. 진화심리학적 관점. 부족주의의 한계. 인간은 수만 년 동안 작은 부족 단위로 살아왔습니다. 이때는 부족 내부의 결속이 생존에 절대적이었고 외부의 적을 경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진화적 프로그래밍이 오히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편에게는 무조건적 신뢰를, 남에게는 과도한 경계심을 보입니다. 혈연 선택의 오작동. 진화생물학의 혈연 선택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유전자를 공유하는 가족을 우선시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족 구성원이 항상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가정하에 작동합니다. 현실에서는 가족 간에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고 일부 가족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을 착취할 수 있습니다. 6. 현대 사회의 특수성. 개인주의와 전통적 관계의 충돌. 현대 사회는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이나 공동체 관계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은 전통적 권위를 악용하여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위험. SNS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위치 추적, 온라인 활동 모니터링, 디지털 스토킹 등이 관심이나 걱정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됩니다. 7. 경계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 경계선 설정하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적절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개인적 공간, 재정적 독립성, 의사결정의 자율성 등은 보호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이러한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비판적 사고의 유지. 가족이나 친구라고 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건전한 의심과 독립적 판단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관계망 구축. 한 사람이나 한 그룹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관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여러 관점을 접할 수 있어 조작이나 통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 조기 경보 신호들. 통제욕의 징후. 상대방이 우리의 친구 관계를 방해하거나 일정을 과도하게 통제하려 하거나 우리의 의견보다 자신의 의견을 강요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관심과 사랑으로 포장되지만 점차 통제와 조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불안정의 활용. 일부 사람들은 상대방의 정서적 불안정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어 의존성을 높입니다. 칭찬과 비난을 반복하여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고립시키려는 시도.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려 합니다. 다른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외부 활동을 제한하며 피해자가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9. 회복과 치유. 트라우마 인식하기. 가까운 사람에 의한 배신이나 학대는 특히 깊은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신뢰에 대한 기본적 믿음이 흔들리고 인간관계 전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를 인식하고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존감 회복. 조작과 통제를 당한 사람들은 종종 자존감이 크게 손상됩니다.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믿게 되고 학대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왜곡된 자아상을 교정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 패턴 학습. 새로운 관계에서는 처음부터 건강한 패턴을 구축해야 합니다. 상호 존중, 개인적 경계의 인정, 의사소통의 개방성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 지혜로운 경계와 건전한 의심. 가까운 사람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냉소적이거나 비관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모든 가까운 사람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경계를 유지하고 비판적 사고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건강한 관계는 맹목적 신뢰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이해 위에 구축됩니다. 서로의 개인성을 인정하고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관계야말로 진정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현재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해를 당하고 있다면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지원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안전과 행복이 어떤 관계보다도 소중합니다.